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게 힘든 입시 과정에 이게 또 이게 이게 다 올라타갖고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개고생하고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 자 이제 그간 열심히 이제 그 준비들 해왔을 텐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 시험을 쳐야 되죠.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면접 시험에 대한 그 뭐냐면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기출 문제 한번 쭉 풀어볼 거예요, 그렇죠? 기출 풀어볼 건데 이게 그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는 학교가 다양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그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 비슷한 지역에서 문제를 하나를 내가지고 그 지역 그 과학고에서 동시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충북과 같고 충남 같고 문제 비슷하고 뭐 부산과 같고 부산 일과고 문제 비슷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그 글자 폰트 그다음에 그림까지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 텍스트만 약간 바꾸는. 그래서 이제 이제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꼭 여러분 학교가 뭐 나는 어디 지원할 건데 뭐 어느 과거 문제는 내가 지원할 때는 아닌데 이렇게 보진 마시고요. 이게 한번 딱 얻어 걸리면 그게 그 지역에 쫙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관련된 거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그 문제를 하나를 보여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그 다음에 또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로 이런 걸 이렇게 노출하거나 발표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럼 첫 페이지에 잠깐 같이 봐주세요. 잠깐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내 수업은 필기가 중요해요. 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필기할 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혹시 노트나 A4지가 없다. 노트나 A4지가 없다. 없어요? 노트 A4지? 좀 몇 개 가져올게요. 없어. 네, 진짜 이거 몇 개 해오래. 우리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많아졌구나.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우선 필기만 주로 보시면 돼야겠죠? 필기만. 또 오세요? 그럼 저기나 여기, 저기나. 노트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이거는 여기 사용하시는 선생님 자리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여기 두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 해고. 아유. 이 강의실이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할까? 너무 작은 데를 주셔가지고 오늘 다 차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아이고. 됐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첫 페이지에 문제들을 한번 보면 북사가 덜 돼가지고 나도 교재가 없네요. 첫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잠깐 같이 봐요. 이렇게 잠깐 같이 보고 이렇게 잠깐 같이 봐요. 야 진짜 이거 복사기가 여기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 좀 봐주세요. 그렇지. 둘이 붙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똑같이 봐주세요. 자,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하나 나오냐면 그 물을 하나를 떠다 놓고요. 거기다가 그 무엇이냐 그 물방울 잉크방울 하나 똥 떨어뜨리죠, 그죠? 그런 게 하나 나오죠. 그럼 이후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확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일상 용어로는 쫙 퍼져가지고는 이 시커맸던 잉크가 물 전체에 쭉 퍼져서 전체적으로 그냥 균일한 상태가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좋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 B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 B는 거기 한쪽은 따뜻한 물이고 한쪽은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찾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격벽을 이렇게 탁 치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상상이 돼요? 쫙 섞여가지고는 뜨거운 놈하고 차가운 놈하고 섞여가지고는 중간에 어떤 온도가 돼서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림 다는 뭐냐면 숟가락이 따뜻한 거야, 차가운 숟가락을 손가락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운 숟가락을 손으로 잡으면 우선 손이 차가워지죠. 그렇죠?
근데 손만 차가워지는 건 아닐 거고요. 손이 차가워지는 만큼 숟가락도 어떻게 되겠어요? 숟가락도 따뜻해지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숟가락이 따뜻해질 때 또 이게 약간 속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가 먼저 따뜻해질 거고요. 잡고 있는 쪽이 먼저 따뜻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이게 빨간색 선 들어가 있는 온도계로는 이게 측정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도를 이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센서를 활용을 하면 여기 딱 잡고 있으면은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온도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라. 따뜻한 컵을 손으로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도 따뜻해지고요. 그 다음에 컵에 있는 물의 온도는 컵에 물이 있건 말건 하여튼 그 컵은 또 다시 온도가 약간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손은 다시 따뜻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나다라고 하는 녀석은 매우 독특한 경험들이에요. 굉장히 일상적 경험들이에요. 굉장히 일상적 경험들이죠. 그런데 이 일상적 경험들에 들어있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수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공통된 수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도 필요 없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생명체가 태어난 다음에 열심히 밥을 먹어서 쫙 덩치가 커진 다음에 어느 나이가 돼서 번식도 하고 새끼도 놓고 한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자기 나이가 돼가지고 툭 죽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것마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수학적 원리가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 잉크를 떨어뜨려서 확산이 된다는 것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에 들어있는 수학적 원리가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알고 논술해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중학생들 입시니까 수식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것과 관련된 원리를 말로 풀어서 써보자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첫 페이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던 거냐? 부산 1과고에 나왔던 거고요. 이걸 한 장 더 넘기면 그림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또 차원과학고 문제였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누가 하나를 내면 그걸 이제 그 근처에서 쫙 다 쓰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들도 보통 이제 충남이나 충북 쪽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하나 내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돌려 쓰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 우선 좀 재밌거든요. 재밌고 희한한 얘기들도 많아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배워볼 게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자, 당연히 중학교 때 엔트로피 배워야 안 배워? 당연히 안 배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엔트로피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엔트로피가 안 나오니까 문제를 읽을 때 엔트로피란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리가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수학적 함수를 구성하는 그 원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알고 내가 최대한 쉽게 최대한 뭐를 빼서 최대한 수학을 빼가지고 얘기를 할 거겠죠? 최대한 수학을 빼서 원리적으로 말로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논술할 때 그냥 뭐 떨어뜨렸더니 뭐 이렇게 뭐 잉크가 퍼져요. 뭐 이렇게 논술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게 좀 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 몇 개 생겼다. 몇 개 생겼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이따 이걸 가져가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교재 없는 사람 1명, 2명, 3명 오는 거죠. 알았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 나중에 복사해 줄게요. 잠깐만 봐. 이제 필기를 하면 돼. 됐어. 보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맨 처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에너지 보존 법칙 알잖아요. 뭐
질량 보존 법칙 알죠?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도 배우나? 원래 중학교 책에 나오나? 원래 중학교 책 운동량 보존 이 나오진 않지. 중학교 책에 나오진 않는데 학교 학원에서 배웠을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배울 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보조 교재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것도 모자른다. 자, 그러면 하나, 둘. 두 명이 하나씩 우선 두 명이 하나씩 그리고 두 명이 하나씩 우선 보세요. 두 명이 하나씩 두 명이 하나씩 나는 하나 있으니까 자기 하나 보고 자기가 됐다. 이따 이것도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법칙이라는 단어예요. 자, 법칙이라는 단어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영어로? law라고 합니다. law. 그러면 저 law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연력학 제2법칙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다 좋은데 그 모든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왜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리 공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법칙이 왜 그래요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얘는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에요. 지금 현 인류가 등장한 게 한 20만 년 정도 된다고 내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20만 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20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갑자기 폭포수가 밑에 있던 게 위로 막 솟아오르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방금 얘기했듯이 잉크를 떨어뜨렸더니 확산이 돼요.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더니 다 살고 늙어 죽어요. 등등 이런 인류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칙을 인간의 경험을 모아놓은 거라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근본적으로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하면 돼? 외우면 돼.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아무도 증명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속성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증명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거다라는 걸 법칙이라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간다. 첫 번째 1. 가장 편리한 표현. 자, 첫 번째 1. 이렇게 화살표를 쓸까요? 바로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가장 편리한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말들이 하나씩 나오죠. 고립계라는 말, 엔트로피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 고립계. 고립계. 자, 여기서 고립계는 이겁니다.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 고립계입니다. 외부랑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뜻하는 말이 고립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란 얘기겠죠. 바로 보온병. 보온병. 여러분 보온병에 물건 넣어둔 다음에 꽉 잠궈 놓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죠. 그리고 보온병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열 에너지도 한동안 보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될 수 없는 그런 녀석을 고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온병이 정말로 고립되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보온병도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보온병 역시 고립계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이것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고립계에는 얘로 뭐가 있을까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 아, 정답? 정답? 아, 자기 이름이 립이었죠. 베이비 백립. 아, 유립이. 아, 그렇죠. 유립이 그래. 유립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요. 그렇지. 그렇지. 미정? 자기 이름 뭐더라? 지안. 지안. 우리 이름을 외우게 출석이나 한번 불러볼까요? 출석을 불러야지. 여기 있구나. 태환이. 태환이 되게 반가워요. 되게 반가워요. 나오지도 않아. 태환이. 그 다음에 지안이. 지안이 좋았어. 태현이. 태현이 되게 반가워요. 가영이. 가영이. 학교 이름이 두루중. 학교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두루중. 놀림받지 않아 학교 이름으로? 뭐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네. 내 중학교 어느 중학교 다닌 줄 아세요? 내 중학교 이름이 나 부산에서 중학교 나왔거든요. 부산에 있는, 놀라지 마세요. 남중인데, 남중 나왔고 남중인데, 남중 이름이 여고중학교예요. 여고중학교. 웬 여고냐? 내가 살던 그 지역에 그 삼국시대 때 지명이 여고라는 지역이었대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건데, 여기다 이름을 지으니까, 이거 남중이에요. 다 남중인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는 여학생들이 다 있나? 막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학교 앞을 지나는 노선버스 있잖아요. 버스에 정류장 이름이 뭐로 돼 있었냐면요. 여고 여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는 나중에 내가 졸업을 한 후에 내 동생도 여기 갔거든요. 내 동생이 있을 때 전 학생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름을 새로 지었어. 뭐로 지었게?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명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막 이 이름일 때는 되게 싫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름이 바뀌니까 또 좀 그런 거 있죠. 왜? 차라리 이게 좀 더 특색 있지 않나요? 두루중 완전 재밌어요. 완전 좋아요. 그죠? 네. 두루중 완전 좋은데요? 좋았어.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안국이. 안쿡. 반가워요. 안쿡. 그 다음에 휘찬이. 반가워요. 그 다음에 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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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윤슈. 좋아. 상우크. 반가워. 상우크. 지유. 지유 반가워. 더 없는데? 자기 이름 안 불렀다? 그치. 립이 전유립이죠. 그쵸? 전유립. 그 다음에 유립 친구가 재현? 재현. 윤재현. 그다음 정희윤. 정시윤? 네. 시윤이시. 반가워요. 정시윤. 이름 외워야지. 태환이. 길태환. 그다음에 지안이. 그다음에 태현이. 가영이. 안쿠크. 그다음에 휘찬. 윤슈. 그다음에 상우크. 그다음에 지우. 그다음에 유립. 그다음에 재현이. 그다음에 시윤이.
쉬운. 이거 갑자기 매치가 안 되는데. 알았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립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온병을 예로 들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약간 이게 축약어를 써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universe라는 표현이 좀 더 많죠. universe. 우주가 바로 그 고립계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자연과학적으로 정의되는 우주라고 하는 건 우주 외적인 것과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정 가능한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우주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인간의 기술력이 더 발전해야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을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거 엔트로피. 두 번째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 자, 이 어떤 엔트로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제 수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누구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의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의 수학적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수학을 들이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어떤 시스템, 이제 우리말로는 개라고 번역하는데 이 가질 수 있는 무질서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질서도. 그럼 여기 이제 무질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질서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 무질서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내부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무질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움직임.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이런 경계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필기도 하고 일어설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 등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의 가능성,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무질서도 혹은 엔트로피라 부를 수 있는데 이 무질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적는 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출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의 두 가지 핵심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입자들의 가능한 모든 위치의 경우의 수. 요게 엔트로피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총 몇 명이냐면 11명 있는데 11명이 11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11 콤비네이션 이하면 되나? 11 팩토리얼. 내가 확률 통계를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11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 표기가 P지 P. 느낌표예요? 느낌표예요? 11 느낌표 하면 2요? 11 느낌표예요? 너무 어려워. 하여튼 그래요. 나도 수학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익숙할 텐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죠. 자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입자들의 가능한 모든 위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 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 요소는 바로 입자들의 가능한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 운동에너지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운동에는 뭐뭐뭐의 요소가 있죠?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물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운동에는 어떤 움직임, 어떤 세 가지 움직임이 있거든요. 운동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바로 첫 번째는 병진. 병진이 뭐죠? 병진이 뭐예요? 어떤 알갱이가 쭉 이렇게 일직선 운동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알갱이가 그냥 무게중심이 직선으로 쭉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이런 걸 병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병진 말고. 네, 바로 회전.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무게중심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얘가 뱅글뱅글 도는 이런 움직임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물체 하나로는 힘들고요. 여러 물체가 엮여 있는 경우 그 둘 사이에 인력이나 척력이 있는 경우 그 안에서 요렇게 부르르 떠는 요런 식의 움직임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 내부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잘 봐요.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유리비 혼자 갑자기 오른쪽으로 탁 이렇게 약간 탁 움직여봐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리비가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봐요. 이렇게 해봐요. 뱅글. 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유리비 혼자 이렇게. 유리비 완전 잘하는데요? 유리비 진짜, 데몬스트레이션의 신. 좋아. 하여튼,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유리비가 병진할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경우가 다른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유리비가 얘랑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또 병진하거나 회전하거나 진동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또 다른 다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또 그게 벌어지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회전하거나 병진하거나 진동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위치를 또 바꿔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걸 무질서도 혹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매우 확률적이고 수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계산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엔트로피를 말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아들으시고 말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가장 편리한 표현 고립계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요 두 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지울까? 잠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자, 두 번째 바로 우주. 자, 우주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universe라고 쓰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개. 자, 얘는 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뭔가를 관찰하는 연구자의 관심 대상. 요걸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죠. 그걸 그냥 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생물학자의 시스템은 뭐겠어요? 생물이 되는 거고요. 화학자의 뭐 시스템은 화학 반응이 될 거고, 지구과학자의 시스템은 지구 전체가 개가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영어로는 surrounding 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말 번역은 주변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주위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서라운딩의 정의는 뭘까요?
오, 좋았어요. not 시스템이에요. 왜 수학 시간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배우죠? 그거예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쪽을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학자라서 그래요. 아주 수학적으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수학자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사실 뭐예요? 사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수학적 관점으로 화학이나 물리, 생물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지.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 아닌 걸 뜻하는데 이제 여기 줄게요. 가장 편리한 표현. 아닌데? 표현은? 이거 3이 돼야 되는구나. 3 맞죠? 3. 아까 이게 1이었고 2였고 이제 3. 자, 3. 이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유니버스 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바로 저기에 있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더한 것으로 유니버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라운딩은 시스템의 여집합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교집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집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더한 거니까 결국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또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전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두 집합을 더한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한다 이런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4 엔트로피의 수리적 표현. 엔트로피의 수리적 표현. 수리적 표현. 기호 표현. 숫자까지 뭐 이렇게 함수까지 나올 건 없고 그냥 기호적 표현. 자, 어떻게 쓰냐면 S라고 씁니다. S라고 쓰는데 그냥 S는 아니고 대문자 S. 왜 이렇게 쓰느냐? 이 엔트로피를 맨 처음 정의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맨 처음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냥 다 따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델타 S라고 쓰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일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할 뿐이냐면 바로 그 대상의 나중의 엔트로피에서 처음에 엔트로피가 있을 거죠?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한 모델링,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확률 통계 개념으로 이따가 조금 해볼 거거든요. 조금 해볼 건데 그때 하여튼 이 표현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물리 시간에도 변화량은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 표현. 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 표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엔트로피의 변화인데 누구의 엔트로피 변화냐면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주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시스템과 서라운딩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쟤의 변화량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의 엔트로피의 변화, 무질소도의 변화. 그 다음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녀석의 엔트로피의 변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겠어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전체니까 이것의 변화량은 얘가 변한 정도와 얘가 변한 정도가 모두 다 여기에 기여를 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단한 그냥 더하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더해서 유니버스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시스템에서 엔트로피 혹은 뭐 무질서도가 변하는 만큼 그 다음에 서라운딩에서 무질서도가 변하는 만큼 전체 우주에서도 무질서도가 변할 테니까 이 표현을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표현을 쓸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이야. 칠판이 너무 작네요.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자, 자발성의 표현. 자, 지금 내가 어떤 말들을 쓸 건데 그 말들을 그냥 외워요. 뭐라고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지금 내가 몇 가지 문장 3개를 쓸 건데 그냥 외워. 알겠죠? 외워서 쓰면 채점하는 교사들이 아주 좋아요. 알겠죠? 외웠어. 알겠지? 그냥 써. 자, 근데 왜 외워야 되지? 지금 내가 하라는 말 왜 외워야 되지? 어차피 증명도 안 되니까. 알겠죠? 증명도 안 되니까 내가 몇 가지 말들을 쓸 텐데 그냥 외우면 되겠지? 첫 번째. 1. 어떤 변화. 이 변화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화예요. 모든 변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낙엽이 떨어져요, 바람이 불어요 하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요, 이런 변화들 있죠. 우리가 평소에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부터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겼어요, 이런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나를 떠났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경험. 그 다음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투표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라기보다는 그냥 어디든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경험, 그 모든 변화에 대한 거 알겠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화, 사회, 정치, 경제, 자연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적 변화도 좋아요. 변화를 상상해요. 그럼 당연히 상상은 어디로 하는 거야? 상상은 콧구멍으로 해요. 상상은 어디로 해? 머릿속으로 이제 그러면 상상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내가 뭘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 상상이라는 건 머릿속에 내가 뭘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러분 상상을 하는데 머릿속에 글자 쳐가면서 상상한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야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머릿속에 내가 어디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걸 상상하지, 머릿속에 나는 오늘 머릿속에서 햄버거를 먹을 거지 이 글자로 머릿속에 쓰는 사람 있나? 그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상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그림. 결국은 어떤 변화를 상상하는데 그것이 상식적이다. 자, 상식적이다. 이 말 좋은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당연하다. 혹은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때 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머릿속으로 뭘 상상을 했냐면 가을이 되어 낙엽이 똑 떨어지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그 그려진 그림에 대해 연력학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무조건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되도록 수학자들이 이미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체계를 다 조작을 해놨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폭포수가 위에서 하루 떨어져. 뭐 이런 거. 혹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한참 살다가 죽었어. 그 모든 상상이잖아. 그 상상을 계산을 막 하면 이렇게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변화에 대해 계산을 하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무조건 0보다 커. 이미 그렇게 조작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작하는 수학적 과정이 있겠죠. 그건 당연히 뭐 지금 배우기는 못하고요. 사실은 이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나는 이쪽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전공은 아니고 나는 이제 다른 이제 고체 무기화학 뭐 전공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수학적 계산들이 있어요. 그냥 그건 됐고 아 그런 값다 하고 뭐 하면 돼? 외워. 알겠죠? 외워. 알겠어? 외워. 저 외우라고 하니까 막 우울해. 속 편해. 속 편하지, 그지? 어차피 왜 외워야 돼? 어차피 뭐도 못하니까. 증명도 안 되는 거야.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수학적으로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그럼 그냥 노벨상 받은 사람도 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속 편해.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죠? 하여튼 예, 또 뭐. 폭포수가 아래에서 위로 오라는 그걸 상상하면 그것도 이게 하려고. 이름 잠깐. 자, 하려고. 할게.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상상해. 어떤 변화를 상상했어. 상상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임파서블일 수 있지. 임파서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파서블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자, 상상을 해.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내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 보는 사이에 이게 붕 꼈어요. 이렇게 붕 꼈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붕 껴가지고 이렇게 붕 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샥 해가지고 이게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는 확산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샥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코 속으로 이제 분자가 이제 하나씩 슉슉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리비부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유리비 기분이 갑자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유리비가 흥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유리비 코스로 들어갔던 이 방귀가 갑자기 슉 나가지고 내 똥꼬로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은 안 돼? 아니 상상이라는 건 머리에 그림 그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해리포터 같은 거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상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상상의 결과가 말이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럴 때 수학자들이 다 조작을 해놨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게. 다 조작을 해놨어, 이미. 알겠죠? 그러면 아까 유리비가 물어봤던 것처럼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는 상상을 한다 할 수 있죠. 그 거꾸로 올라가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에 대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 배우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격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봅시다. 어떤 잘 봐. 다시 그럼 여기서 잘 봐. 그러면 얘는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사실은 어떤 그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건 사실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도 있어. 서로 반대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양수냐 음수냐도 있겠지만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얘하고 얘끼리는 반대가 맞는데 0은 잘 봐. 0은 이것도 아닌 거지. 그리고 이것도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수리적으로 이렇게 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라고. 3번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를 뜻하는 말일까? 모든 게 정지 있을 때. 정답! 바로 어떤 변화를 1번하고 2번은 상상하는 거야.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낙엽이 떨어져 내려져 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거꾸로 솟아 올라간다든지 변화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3번은 그 어떤 변화가 아예 없는 거야. 머릿속에 변화를 그리지 않는 거야. 마치 사진처럼 정지된 이미지로 가만히 있는 거 알겠죠? 가만히 있는 거. 그때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되도록 수학자들이 이미 다 조작을 해둔 거야. 네. 그러면 네. 장난하는데 그 한쪽에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네. 한쪽에는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네. 서로 그거 돼가지고 0이 될 수도 있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제 유리비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 그럼 잘 봐. 폭포수가 밑에서 이게 위로 푹 올라가는 거 상상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과연 폭포수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되돌려? 수압을 밑에서 쏘아 올린다던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아니 과학기술 됐어. 그냥 인간이 애를 쓰면 되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애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폭포수를 되돌릴 수 없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애를 쓰면 돼요. 어떻게 애를 써요? 폭포수 질보 올라가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 뭐. 사람이 애를 쓰면 거꾸로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 펌프라고 하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펌프 선출을 해가지고 스위치 온 하면 둘둘둘둘 하면서 물이 되잖아. 거꾸로 올라가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봐.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펌프라고 하는 기계를 덜덜덜덜 돌리게 하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장치들 있죠. 그게 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던데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이제 보면 몇 보면 나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뒤에 보면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자동차 엔진 나오죠. 이건 어디 나왔더라? 자동차 엔진인데 어디 갔다? 이건 대전 동신과학고에서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리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엔진, 기계 장비 혹은 뭐 전기 모터 등을 이용하면 물을 거꾸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 전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터를 구동하거나 엔진을 돌리면 그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엔트로피 감소보다 엔진을 돌리면서 소비하게 되는 엔트로피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유리비가 물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이 애를 쓰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애쓰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어느 선까지 가능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면 뭐 다 좋고요. 다 좋은데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연예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10대잖아. 그지? 몇 살인데 솔직히 TV에 나온 연예인들 중에 50살 넘었는데 20대보다 더 예쁜 연예인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50 넘었는데도 20대 연예인만큼 예쁜 이런 연예인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혹시 김혜수 이런 여배우 아세요? 김혜수라는 여배우? 아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몰라요? 이대 나온 여자? 몰라요?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 몰라요? 이게 또 이제 세대 차이가 있네. 이게 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거 보면 자 원래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이 희마리가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한 20대나 30대가 제일 예쁘지 40대나 50대부터는 그렇게 예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관리라고 하죠. 관리.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연예인들 한 달에 피부과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탑 클래스 여배우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피부과에서 쓰는 병원비만 2천만 원씩 써요. 2천만 원씩. 그러면 그 피부가 주름 없이 우리가 보는 그 예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배우가 피부과에서 쓰는 2천만 원의 물리적 의미가 뭘까요? 물리학적 의미가 뭘까요? 물리화학적 의미가 뭘까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행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2천만 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화. 알겠어요? 모든 종류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잘 봐. 그럼 잘 봐요. 잘 봐. 이거야. 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건 상식적인 거야? 불가능한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건 상식적이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면 전우주의 엔트로피는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어떤 여배우를 봤더니 10대 때 사진보다 지금 더 예뻐.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도 그러시잖아요. 모르세요?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 전 세계 영부인 중에 제일 예쁘시잖아요. 몰라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모가 굉장하세요. 근데 원래 그 미모가 아니셨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시면요. 옛날 사진 보면 이런데 지금 영부인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아니 예쁜 건 좋은 거잖아요. 유리비 뭐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예쁜 여자친구가 좋아요? 못생긴 여자친구가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영부인도 예쁜 영부인이 좋아요? 못난 영부인이 좋아요? 그래요. 이게 좀 내가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영부인의 과거 내가 거짓말 아니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왜냐면 이제 공인이시니까 과거 이력이 나와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치면 영부인 과거 사진 치면 다 나와요.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럼 잘 봐. 나이가 들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잖아. 전 우주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져. 그럼 그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데 왜 될까? 바로 돈을 존나 쓰지. 그럼 그 돈을 존나 쓰는 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돈을 억수로 써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더욱더 증가시키면 내가 예뻐져서 엔트로피가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도록 돈을 써주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팽팽해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예쁘게 살고 싶나요? 오늘 그 건강하고 예쁘게 뭐 과학고 합격 이런 건 그런 건 넘어서 건강하고 예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어요? 건강하고 예쁘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하면 건강하고 예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서 나만의 엔트로피를 살짝 감소시켜서 내가 건강하고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뭐 아주 어려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자, 할만하죠?
한 번 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였어요? 오, 저기 됐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이게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충전하자. 잠깐. 이거 교재 없는 사람 있죠? 저 카피해줘.